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 얘기나 좀 먼저 해보죠. 뭐 총평을 간단히 해보자면, 네. 뭐 예상했던 대로다. 기대된 망작, 뭐 예고된 망작, 뭐 한치의 틀림이 없다. 이런 설마 이 정도일까 싶은 그 정도가 그대로 구현되었다. 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윤석열 아직 안 죽었다. 윤석열 어디 안 간다. 네. 사실 구술을 하는 그 멘탈리티는 사실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붙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멘탈리티가 사실 장난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이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그 멘탈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변호사들끼리도 그 차별이 있잖아요. 시험 본 사람하고 그 저기 뭐야 고시 출신하고 로변하고 그게 아닌 변호사하고. 네. 뭐예요? 우수 변호사는 저는 로스쿨 출신이죠. 로변이에요? 네. 그러면 막 이렇게 보잖아요. 에이 막 이러잖아요. 아닌가? 그 뭐 저희 세대는 그렇죠. 이제 뒤에는 이제 사시가 없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할 건 없고 저희는 뭐 당연히 그런 약간의 이제 의구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럴 때는 저걸 딱 꺼내세요. 우수 변호사야. 네.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늘상 뭐 그런 암묵적 차별 뭐 요런 분위기는 사시 시대에도 굳이 따지면 언제부터라고 할까요? 황교안 아저씨가 네. 그 사법시험이 제가 알기로 그분이 한 사법연수원 13기 정도가 될 겁니다. 12기가 이제 문재인 박원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1기 저는 100명 이하예요. 합격자가. 이게 진짜 엘리트야. 이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고 뭐 당연히 12기가 제가 알기로 한 200명. 근데 13기가 300명이 되는 거예요. 300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배들이 그랬대요. 300명 세대 이제 변호사님이 야, 너흰 망했다. 너흰 망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되냐면 처음으로 제조, 그러니까 법원 검찰을 거치지 않는 생짜 변호사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잘 기억해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도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검사를 몇 개월 짧게 합니다. 6개월인가 짧게 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손만 들면. 정말 나이 많아서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난 바로 나갈래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300명이 되면 쌩으로 나오죠. 생으로 이제 나오니까 옛날에는 변호사가 영감님이던 시절에서 젊은 변호사라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그때인데 그 300명에서 나중에 이제 뭐 4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가잖아요. 사법시험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한 700명 세대도 300명 세대 쟤 뭐 실력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100명 전 세대는 야, 뭐 검찰 법원도 안 거쳐가지고 뭐 법을 알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늘 있었다. 늘 이 구별짓기와 구분짓기는 사람은 항상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운동적으로 약간 맥락이 있는데 선배님 얘기 들어보면 이 300명 시대가 되면서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민변 초기 멤버의 멤버십을 이제 만들었다. 이제 대항하고 법원이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다. 물론 이제 그 전 세대에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구죠? 천정배 의원 같은 분도 어떻게 군부 독재 하에서 내가 임관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뭐 이제 변호사 바로 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뭐 그런 법 쪽의 뒷역사 너무 많이 왔는데 어쨌든 구수의 멘탈리티. 그러니까 그 와중에 구수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장난이 아니죠. 예, 뭐 신선 같은 분들이라고 하죠 보통. 원래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선친께서 이제 교수님이시고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집이지만 보통 이제 장수를 하면 이제 좀 재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신림동에서도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가요. 좀 점차 위로 올라가고 뭐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구름 타고 내려와서 한 번씩 시험 보고 다시 올라간다 이제 이런 신선 노름을 한다고 하는 이제 선배들이 이제 물어보면 다 알아. 물어보면 다 아는데 이제 시험은 안 돼. 그 이제 그 알 수 없는 신비의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계시죠. 있었는데 어쨌든 시험 보다가 족발이 생각났다고 하는 분이에요. 대통령님이. 그럴 수 있어요. 네, 시험 빨리 그냥 쓰고 나가서 족발을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죠. 그 멘탈리티로 지지율과 상관없이 나는
20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우려돼서 물론 이제 위헌적 논란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변호사 시험 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5번밖에 못 보게 하거든요. 그 제도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개정 입장이긴 한데 그걸 다 합헌을 때린 거예요. 그 헌법재판관이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그 9대0이 나왔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상식으로는 이게 소수 의견도 없는 건 이상하지만 그분들 멘탈은 그거예요. 야, 내가 친구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인데 너무 그 고시를 오래 보니까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고 애가 망가지니까 그런 걸 못 보니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좀 손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후견인적 입장에서 저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구수를 좀 줄여보자. 네, 구수는 좀 곤란하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분이 또 대한민국 최고의 선출직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짜. 지난주에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그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20%가 깨진 거잖아요. 그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TK에서는 18%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통 그 한국갤럽이 금요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목, 그다음에 뭐 수요일, 화요일, 네.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 거의 일주일 전에 조선일보가 일면에 딱 씁니다. 뭐라고 쓰냐?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의 디커플링이 시작됐다. 이렇게 써요. 왜냐면은 그 전날 또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겠죠. 그 전날 여론조사는 20 뭐 몇 %가 나왔어요. 21%인가 20%인가 나왔어. 20%. 예, 뭐 20 몇 %, 20 뭐 20%대가 나왔는데 TK 지지율이 그때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볼 때 그리고 또 보수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쨌든 보수 언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쵸. 동네 분위기 볼 때 심상치가 않다. TK에서 나오는 신호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우리가 보수 대통령이니까 받쳐줘야 돼. 이런 게 없다 지금. 없다.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 언론에서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원래도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불렀다. 그러니까 그게 워낙 이제 그 뭐 보수적인 TK 지역에 마초적인 그러한 이제 정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싫어하죠. 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갸. 예. 갸가. 예. 그 갸가 이제 표준어로 하면은 개잖아요. 개잖아요. 그 사람. 그 아이. 아이의 그쵸. 줄임말이죠. 갸는. 그러니까 걔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걔는 왜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 했겠지. 그치. 윤석열이는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랬겠지. 윤석열이는 걔를 왜 싸고 도냐 뭐 이런 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이상 갸라고 하지도 않는다. 무슨 비속어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다.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 TK 현역 의원이 이제 지역구에 가기가 겁이 난다. 못 가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TK에서 지지율이 박살이 났느냐? 김건희 여사 문제다. 이건 정확하게. 그쵸. 그리고 이 TK에서 요렇게까지 지지율 하락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보수 유권자층이 이건 한번 승부를 봐야 된다.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하고도 해결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상태인 거다. 요런 이제 해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19%가 나왔잖아요. 20%가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어쨌든 다 여의도에 한 발씩 걸치고 있고 여의도 정치, 여의도밥을 그래도 뭐 웬만큼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친윤이든 무슨 뭐 친한이든 뭐 유승민이든 누구든 간에 김준우든 뭐 누구든 다 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발 뭐라도 합시다. 제발 정말 이거는 뭘 해야 됩니다.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도 했겠죠. 무슨 얘기라도 했겠지. 근데 그것도 웃긴 얘기인데 뭐라도 합시다. 제발 그게 뭐가 됐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조선일보에
이 전주에 토요일 날에 그 일면에 디커플링 얘기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하는 거예요. 이해된 얘기를.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친윤까지 가서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쵸. 한동훈이고 나발이고 간에 뭐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아무것도. 구수생이니까. 네. 나는 족발에 소주가 좋다. 이 모드로 갑니다. 시연이고 뭐고 난 시연보다 내 친구가 좋다. 내 친구가 소중하기에 족발과 소주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갑니다. 이 19%가 나오고 나서 뭐 많은 아주 그 전까지의 압력이 한 50이었다면 뭐라도 합시다. 이게 한 50 정도였다면 19%를 기점으로 100, 200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 금요일 날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용산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뭘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11월 내에 할게요. 그것은 원래 11월 15일 이재명 1심 선고를 짱 보고 하겠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선고가 이런 게 좀 좋게 나오면 여기서 좋게 나오면이라는 거는 자기들한테 좋게 나오면 그럼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재보궐선거 끝나고 동훈이 만날게 라고 했던 것과 거의 평행우주 같은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뭐 인적 쇄신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를 잘못이 명확할 때 하는 거지. 그리고 원래 그 분위기 전환용으로는 안 하기로 했어.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4대 개혁을 괜히 순진한 척합니다. 4대 개혁을 우리가 어쨌든 해내면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혁에 매진하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냐?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온 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깠을 때. 육성이 공개가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게 김영선이가 경선에서 그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좀 해줘라. 공천관리위에서 들고 왔기에 이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에서 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태균 씨가 이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 이게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는데 해명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실에.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했다잖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렇죠. 연락 안 했다고 했는데 경선 이후에 연락 안 했다고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날짜 헷갈린다. 금요일이나 목요일이었나 이게? 목요일이었나 보다.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 방송에서. 그렇죠. 목요일이었나 보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다. 목요일날 이 얘기가 나와서 금요일날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이 목요일날 이 상황이 반영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금요일날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는 그 전에 조사한 거여서 보통 수요일날 저녁에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 자체는 목요일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그렇죠. 이게 반영이 안 됐다. 이게 갤럽의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왔다고 지금 착각을 했는데 목요일날 나왔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목요일날 나왔는데 그러면 한동훈의 반응을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이거 입장 있으세요? 한동안 침묵했죠. 한동훈 대표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금, 토, 일, 월 돼가지고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사과를 하십시오. 이거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하십시오. 다 갈아치십시오. 전면적으로. 그 다음에 개각을 확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뭐 특별감찰관을 받으시고 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뭐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본인 딴에는 상당히 수위를 높여가지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특검 빼고 자긴 다 얘기했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날 낮에도 근데 대통령은 낮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성과를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 공세가 근데 이 기사의 해설이 웃기죠. 정치 공세가 누구의 정치 공세인지는 얘기를 안 한다. 주어가 한동훈인지 민주당인지 한동훈, 그건 얘기 안 야당인지 하고 그건 얘기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 4일도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대통령실은
19%가 지지율이 나오든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할 길에 간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구나. 근데 4일날 밤 10시쯤 돼서 속보가 나와요. 7일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거의 아무 얘기도 안 듣다가 거의 일주일 동안 보수 내부가 난리가 났는데 막 하고 막 제발 뭐라도 해주세요 난리가 났는데 안 듣다가 4일날 밤에 갑자기 대통령이 그것도 바로 직전 낮까지 기미가 없었는데 낮까지 우리는 개혁 한 길로 가는 거야. 우리는 성과로 말하는 거야. 우리 일 열심히 해야 돼. 이러다가 갑자기 집에 가더니 집에 가시더니 그런 거야? 갑자기 집에 가시더니 저녁을 먹고 나서 저녁을 막 먹더니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어. 7일날 할 거야. 11월 뭐 15일에 이재명 1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난 7일날 할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거기에 그때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은 그래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밤 10시에 그리고 속보라도 띄우지. 아니 그 다음날 브리핑해도 되는데. 이제 기사를 보면은 요 주무부서가 홍보수석실이잖아요. 근데 요 속보가 9시 이제 거의 10시 다 돼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시 뭐 한 50몇 분인가 나왔을 거고 기자들한테 뭐 전달된 시간이 기자들 얘기로는 9시 반쯤에 전달이 됐대요. 그러니까 기사가 그렇게 10시 다 돼서 나오는 건데 홍보수석실에 이 얘기가 전달된 게 9시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네? 얼마나 좋았으면. 아니 근데 아닌가? 그냥 빨리 내라라고 지금이라도 내라라고 오더가 내려온 걸까요? 아니 근데 요게 이제 웃기잖아. 속보로 밤 10시에 띄우는 게 어차피 보안이 안 지켜질 것을 판단하여서 빨리 그냥 기자들한테 내라고 했다는데 근데 홍보수석실도 9시에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의 이제 상식으로는 최소한 어떤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모진을 모아놓고 얘들아 아니 이거 뭐 사방에서 나더러 무슨 뭐 아무거나라도 하라고 하는데 뭐 해야 되냐? 저기 뭐 홍보수석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수 언론의 보도의 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모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이런 태도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손을 들고 저기요!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저녁 때 이것도 정황이 이상해. 내가 볼 때는 제가 저녁 때 대통령님을 찾아가서 이거는 기자회견을 빨리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충신이네. 근데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나는 할게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건의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님이 돌아가셔서 대통령님이 그 다음에 나는 나오고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나름대로 결단을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방아쇠를 딱 당긴 건 또 아니야. 이게 얘기가.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꼭지를 누가 땄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여사님이 따셨다. 뭐 모르죠 그거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손들고 저기요 이런 다음에 제가 참모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려고 설득을 한 겁니다. 또 이래요. 뭐 그래? 뭐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진행이 돼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급조된 거구나. 급조가 됐고 뭔가를 잘 기획해가지고 되는 그림이 아니다 이게. 그리고 이 급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와 이제 소위 말하는 한남동 라인들의 어떠한 좀 이상한 기획 같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이랑 결을 같이 좀 맞춰보면 이제 11월 안에 취임 반환점을 도는 기자회견을 할 거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안에 파다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15일 이후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이루어진 것은 급조된 기획이다라는 거죠. 그걸 땡기자. 땡기자. 네,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뭔가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뭐 하여튼 뭔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뭐 그러한 액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하자. 4일 낮까지는 대통령이 완강했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집에 가서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한 일주일을 안 한다고 하던 사람이 그 왜 그날 낮에 왜 바뀌냐. 누군가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그래?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추경호 원내대표나 무슨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전에도 많이 사실은 했을 텐데 얘기를 심지어는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 그렇죠. 그런데도 꼼짝 안 하시던 분이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님께서 오케이를 한 거 아니냐,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동아일보가 기사에다 그 얘기를 한 줄 딱 씁니다. 김건희 여사가 동의해서 이게 된 거라는 해석도 있다. 한 줄이 딱 있고 오늘 이제 김순덕 씨가 어제 칼럼 아니에요? 오늘인가? 하여튼 뭐 어제인지 오늘인지 홍범 14조 얘기한 거? 네? 홍범 14조 얘기한 거 보셨어요? 김순덕 칼럼에? 뭐 14조까지 생각이 안 나고 네. 아무튼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뭐 저 국정 개입이다 뭐 이렇게 쓴 건데.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이 얘기 또 나와요. 이 기자회견도 김건희 여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자회견의 핵심은 뭡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를 대답하는 게 대통령이 이걸 제시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라인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이게 스타트가 된 거다?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느냐? 나올 리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자회견 얘기가.